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원룸들이나 소규모의 가게들, 그리고 또 소규모의 사무실의 풍수를 어떻게 해두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제게 사연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과 가게, 그리고 사무실의 사진을 보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작은 장소들의 풍수는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실용학문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없애고 가장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현대의 학문들이 모두 편리한 것, 빠른 것만을 추구하기에 늘 항상 결과만을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어버렸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무조건 과정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네, 과정이 좋지 못한 결과는 반드시 부작용을 만들어 궁극에는 더욱더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학문이 바로 풍수이며, 또한 그 원리를 만들어가는 학문이 바로 풍수입니다. 자, 먼저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의 사연과 함께 이 집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보내오신 이분의 원룸의 구조입니다. 네, 이분은 화장대 위치에 관해 궁금해하셨고, 방안 어디에다가 화장대를 두어도 침대가 비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안의 구조는 동향으로 잠자는 방향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수단은 남쪽으로 잠자는 방향을 두면 될 것이나, 이곳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넓이인 듯 하네요. 여러분, 이곳처럼 잠을 자는 머리맡에 옷장이 있다든가 그 외에 옷장이 열려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또한 이곳처럼 화장실에 문이 열리면 머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 이런 구조 역시 그리 좋지 못합니다. 하여 이런 경우 침대는 가능한 헤드가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한데, 이 역시 이 집이 좁은 집이라 헤드가 있는 침대는 오히려 이 방안을 더 좁게 느껴지도록 만들 수 있기에 또한 적합치 않은 듯 합니다. 하여 이런 경우 반드시 발치에 아주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림이 한 점 걸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누워서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경우에는 화장실에 작은 문 커튼을 달아서 화장실과 방을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은 이중으로 베란다의 창이 만들어져 있는 듯 한데요. 이곳에는 분명 작은 식물들을 몇 개 가져다 두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는 정원의 느낌을 주어 누우실 때마다 아주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신 화장대의 위치는 이 집의 구조상 둘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을 듯 하네요. 네, 이 방안의 구조는 화장대를 어디에 두어도 누워서 침대가 비치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 가능한 이 화장대 화장실 쪽이 아닌 문 쪽에 붙여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분은 정말 너무나도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라며 혹시 가게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가 풍수적으로 해롭지 않은가 문의를 해오셨던 분이에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진만으로는 이 가게의 전체적인 풍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주차장과 가게 입구, 그리고 나무와의 관계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 나무는 절대 가게를 덮지 않습니다. 하여 가게에는 전혀 해가 없으며, 그리고 이 나무는 주차장에서 가게로 들어오는 입구에 균형을 잡아주고 있으니 오히려 아주 좋은 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나무 아래에 누구나 앉아서 쉴 수 있는 평상이나 작은 의자들을 가져다 두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가게 입구가 도로 쪽이 아닌 곳에 나 있어요. 네, 얘는 정말 좋은 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게이든 가게 입구는 항상 대도로변 쪽으로 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죠. 하여 도로 쪽 전면에는 가게를 알리는 큰 현수막이라든가 또 간판이라든가 그 외 다른 홍보물을 반드시 두는 것이 이 가게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사진 속에서는 전선과 전봇대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이 형상은 이 가게는 아주 해로운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아주 특성화된 가게, 한마디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줄을 서는 정도의 가게가 아니라면 이것은 사업의 성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음식 솜씨가 아주 뛰어나거나 또 장사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면 이를 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풍수적으로 아주 해롭다는 것이죠. 네, 이런 곳은 마땅히 주변에 물이 보여야 하는데 이 사진 속에서는 물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도로변에 이 가게를 알리는 홍보물을 더 크게 더 많이 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진 속의 사무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사무실인 듯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사무실에 너무 많은 책상이 들어가 있어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런 풍수적으로 아주 해로우며 절대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책상을 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밖에 해둘 수 없다면 오히려 가능한 포근한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 이런 경우 사무실에 작은 화초나 식물들을 많이 가져다 두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사무실처럼 창가를 옆으로 보고 앉는 좌석의 배치는 사무실로는 최악의 자리 배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경우 절대 일의 능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무실에 자리 배치를 하셔야 할 경우가 있다면 항상 창가를 등지고 앉는 자리 배치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곳이 바로 상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설치된 책상들은 이런 좌석 배치가 어려운 경우이라 반드시 창문에 커튼을 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문 자주 열어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만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룸과 같은 좁은 곳에 기거를 하신다면 무조건 안정감과 편안함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또한 혼란스러움과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좁으면 좁을수록 무조건 밝아야 하는 거예요. 네, 조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가난을 얻게 될 자는 어두움과 답답함을 찾게 되고 또 번영을 얻을 자는 밝음과 트임을 찾게 된다는 말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밝게 또 안정스럽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가게를 하는 경우 무조건의 원칙은 대도로변으로 입구가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입구를 돌아서 들어가야 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밖에서 그 가게 안이 다 들여다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풍수의 원칙이에요. 물론 가게 주인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원칙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무실의 경우라면 무조건 좁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창가를 등지고 앉는 것이 최고이고 그리고 입구를 마주보고 앉는 것이 다음입니다. 그리고 창가에 항상 양기식물을 두는 것, 이것은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여러 명이 같이 사용을 하여서 이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하시다면 꼭 내 책상 위에는 작은 양기식물을 하나 두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개인 휴지통은 꼭 뚜껑이 있는 것을 가져다 두고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게 자신의 사연과 사진을 보내오신 분들의 풍수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많은 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자세하게 풍수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 또 많은 분들에게 풍수의 기본을 다져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제게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주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